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죠. 김상민 전 검사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장모집 이게 복잡한데 이제 김건희 씨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천만 원에 구입한 당사자잖아요. 지목이 됐는데 이제 본인은 김건희 씨 오빠가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 그래서 대리 구매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위장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그거를 이제 또 감별해야 되는데 감정하는 곳이 한쪽은 진품이다. 또 한쪽은 가품이다. 엇갈렸어요. 엇갈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이게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시에 그림을 구매할 당시가 김상민 검사 전 검사가 현직 검사였어요. 현직 검사가 그림이 얼마나 조회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김건희 씨 오빠의 부탁을 받고 대리 구매를 한 거 아니에요?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림을 판 사람도 김상민 검사가 전 검사가 현직 검사인 걸 알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에게 위작을 판다. 1억 4천 정도의 돈을 받고 그거는 간이 부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대리 구매를 했다면 김진우 씨라는 사람에게 그 돈의 흐름은 한 1억 상당의 흐름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장이 맞다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1억 4천을 가지고 줬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그림 자체가 1억에 호가하는 여러 가지의 대가성의 물건이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와 김상민 전 검사의 사인 간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돌이켜보면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창원 당시 지역의 공천에 대한 노력을 엄청 해줬고 그건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AS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까지 가는데 힘을 썼다면 저는 1억 4천만 원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대가성의 흐름은 사실 뭐 이거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김상민 전 검사도 참 그 이 권력욕에 이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말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웃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처음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거래되던 게 3천만 원에 그 옥션에서 나왔고 그게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진품이든 가품이든 간에 야 도대체가 한 100배 정도 가격이 뛰냐? 얼마 사이에? 아 이게 여기 그 경매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튀는지는 몰랐어요.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냐 가짜냐. 근데 가짜를 사서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알고 선물을 했고 받은 사람도 진짜로 알았다면 이것도 진짜 코미디죠. 이거야말로 가짜 그림 갖다 놓고서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가짜를 알고 줬다면 또 더 이상 근데 뭐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면 가짜를 알고 사지는 않았을 위작을 것이고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살 것 같지는 뭐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그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나요? 괜히 웃긴데 괜히 씁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니 근데 되게 묘한 게 뇌물 혐의가 이 가액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그것도 딱 시점이 3천만 원부터 그러니까요. 1억을 넘어가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징역 자체가 네. 달라지는데 3천만 원에 옥션에서 받고 그다음에 네. 1억 4천에 넘기고 이게 어떻게 감정가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판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판결이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나는 1억 얼마라고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하고 줬을 것이고 받는 사람도 그걸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짜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 법률적인 거는 그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그림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본인이 선거운동을 검사 신분으로 해서 징계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이 공천을 신청을 해서 5선의 국회의원과 함께 경쟁을 했었고 그러다가 안 돼 떨어지자마자 다시 국정원으로 채용돼서 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거 뭐 합리적이지는 않다. 누가 봐도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길래 그런 일들을 그냥 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은 하는 게 정당하다, 그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묘한 게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우한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아서 나라면 사지 않는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라면 사지 않는다. 이거는 위작으로 이거를 뭐 밀어붙이려고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 반클리프 목걸이도 모조품 논란을 했던 그 기억나잖아요. 그러네요. 모조품이라고 막 우기고 뭐 따지고 보면 거의 드라마를 찍었지 않습니까? 뭐 홍콩에 막 몇십 년 전에 갔다가 엄마를 주기 위해서 그걸 샀고 이러게 했는데 심지어 결국에는 그게 나오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샀다고 막 이렇게 말을 만들다가 서희건설 이봉원 회장이 진품 내미니까 그 다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라는 이 사람의 특징은 제가 이런 말이 좀 과하긴 하지만 숨소리도 믿기 힘들다. 입만 열면 모든 것들이 허위에서 시작해서 들킬 때까지 우기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우한 그림 부분들의 이 대가성에 대한 철저한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복선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뭐 가짜든 진짜든 간에 결국에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이거를 구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게 속아서 샀든 안 속아서 샀든 이게 그 김건희 씨 남매에게 전달될 때는 이게 1억의 호가는 그림이라고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위작이니 뭐 진짜니는 상관이 없고 그걸로 이제 저는 사실은 범죄 혐의는 성립됐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롤렉스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여러 기금속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노컷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기금속도 발견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김건희 씨 동생,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 폐물이라는 입장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폐물일 수도 있겠죠. 저는 폐물이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 정말 뇌물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 주장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왜 남동생이 요양원에서 살았나 싶어요. 지금 뭐 동남아에 가 있기 때문에 뭐 폐물을 거기다가 보관한 거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동남아에 있어요. 가 있는 것도 알고 어디에서 있는지는 저도 대략적으로 취재해서 알긴 하는데 사실 요양원 근고에다가 그 폐물을 한다. 그 폐물이 시계 같은 거는 보통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롤렉스라든지 까르띠에가 그렇죠. 뭐 콘스탄틴에 비해서는 좀 저가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그 차고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보관했다는 것은 잉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구입 경로는 사실상 김건희 씨 일가의 전반적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행태를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영민 님은 롤렉스가 황금성이 제일 좋은데 안 나오는 게 이상했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그 만약에 그 어느 집이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김건희 씨나 그 동생의 부의 정도를 보면 뭐 그런 정도 시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뭐 유행물 시계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거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좀 확인이 돼야지. 잘못하면요 이거 진짜로 마녀사냥 그 집에 있는 것들 뭐 있는 것 뭐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다 공개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그래서 이게 무슨 뇌물로 받은 흔적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메프라졸님은 롤렉스가 빠지면 섭하지 하셨고 코모님은 이거 어느 집이고 다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워낙 어느 집이라는 게 네. 그 아까 말씀드려도 그 정도의 지금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 집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도 다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시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요, 롤렉스가 고가 시계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롤렉스 이상의 천상의 시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1억, 2억씩 하는 시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상의 시계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롤렉스가 대중적인 시계예요.
그래서 쉽게 뇌물로 줘도 큰 부담이 없고 황금성이 좋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뭐 좀 저렴한 것들은 뭐 이제 1,000만 원 미만의 어떤 그 패션식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면은 솔직히 사실상 폐물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파우치 같은 거예요, 시계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거북이까지 나왔으니까 뭐 지금 나온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귀금속들의 출처, 이 고가시계의 출처도 어떻게 됐는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어떤 출처가 드러나는지. 사실 이완화백 그림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어디서 넘어간 거야 했더니 김상민 전 검사 이름이 탁 나오잖아요. 뭔가 퍼즐이 탁탁탁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